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6분입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월봉은 상단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윗꼬리는 아주 짧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6분인데 남은 시간이 한 반나절 정도 남겨져 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윗꼬리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의 상황을 봤을 때 다음 달의 상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단선의 위치예요. 그런데 왜 제가 자꾸 하단선을 이야기하는지를 사실 납득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이게 차트에서는 T5라고 하죠. 그래서 T5랑 양봉이랑 만나면 하락 추세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 하락 추세가 끝난 거예요.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건 이제 상승할 준비를 하려고 준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다음 달인데 다음 달이 1월이잖아요. 1월은 상승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상방을 이야기해야 돼요. 상방. 이거는 이제 오를 준비가 됐으니까 어디선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이번 달이 이렇게 끝날 경우에 다음 달 1월은 상승을 하기에 유리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매트릭스를 보시면 고가와 저가는 0구간을 지나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봉의 형태로 봐도 그렇고 상승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딱 상승해야 될 때 상승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단선의 위치입니다. 하단선. 상단선의 위치가 아니라 하단선의 위치가 이상해요. 자, 상단선의 위치는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상단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한다고요.
400을 넘든 410까지 가든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트는 41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는 틀렸어요. 이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올라가도 할 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1월달에 딱 시가 찍고 위로 쭉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어. 왜냐면 공간이 있으니까. 위에서 막는 힘이 이번 달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승이 매수자를 위한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상승이 오려면 하단선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단선. 그런데 지금은 상단선이 부실한 거는 맞는데 하단선이 튼튼한 건 아니에요. 하단선의 위치는 이번 달 시가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별표. 그러면 시가 부근에 있는 저 하단선이 결국에는 저가랑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잖아요. 시가는 사실 봉이 양봉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랑 매우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랑 매우 가까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 화면은 2020년 10월 월봉이에요. 자, 음봉으로 끝났어요. TO 하단선을 음봉으로 끝냈더니 하단선이 이렇게 밑으로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월달이랑 거꾸로죠. 1월달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똑같습니다. 뒤집으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상단선의 위치를 봤더니 고가랑 안 멀어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 고가를 이 상단선이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로 가는 흐름이면 이 하단선을 이렇게 펴요. 핀다고요. 위로 이렇게 펴서 마치 전혀 하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처음 그린 거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고가를 방어하지 못하면 봉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황당한 모습이죠. 자, 요거는 2018년도 10월 달 봉입니다. 자, 잘 보세요. 똑같이 위가 열렸죠. 지금 2022년 1월과 2018년 10월은 구조가 100% 똑같습니다.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상단선이 그쵸? 완전히 똑같습니다. 2018년 10월 월봉은 2022년 1월 월봉의 구조와 100% 같습니다.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세요. 무너졌습니다. 무슨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매수를 하시려면 이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를 하실 수 있어요. 12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가 가능해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12월 저가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손절폭이 커집니다. 최대한 12월 저가랑 가까이 붙여야지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반면에 저가를 붕괴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2020년 11월 봉은 정말 내리기에 좋은 봉이었고요. 2018년 10월 봉은 오르기에 좋은 봉이었어요. 사실 오를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2018년 10월 달에는. 그런데 하단선을 보는 순간 야, 저거 내리면 답 없다. 반대로 2020년 11월 월봉을 봤을 때도 저거 올라가면 답 없다. 똑같은 일이 있었죠. 2022년 1월도 내려가면 답이 없어요. 올라갈 수 없다가 아니라 내려갔을 때는 막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를 깨면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 환경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매수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반대로 매도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합니다. 월봉은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2022년 1월은 월봉을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일봉을 보시거나 주봉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월봉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매도자에게도 매수자에게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018년 10월 이때는 악재가 있었어요. 2020년 11월 이때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만약에 2018년 10월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악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악재가 뜨면 2022년 1월에 악재가 발생을 하면 이게 기가 막힌 매수 찬스구나 생각하시고 덥석 무시면 안 돼요. 악재가 뜨면 어쩌면 2018년 10월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하단선의 위치가 조금 다른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봉은 2018년 9월 월봉입니다. 자, 9월 월봉을 잘 보시면 하단선의 위치가 10월과는 달라요. 잘 보십시오. 여기 있죠. 하단선의 위치가 여기 있고 상단선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저가와의 거리가 담보가 되어야 움직였을 때 이렇게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서 감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번 달에 월봉에서 충분히 아랫꼬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12월 달에 저가를 방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매수하셔도 되고 매도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되는데 매수자는 12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12월에 저가가 1월 달에 붕괴되면 4월 달까지는 매수 전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